안녕하세요. 델게손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델게손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제 브랜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저도 브랜드라는 거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고 해서 저도 공부도 하고 저처럼 브랜드 잘 모르는 분들한테 공부가 되는 좀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이렇게 좀 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오늘 그 영상을 도와줄 친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의류 브랜드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해가지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한번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방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예의 바르시네요. 네, 그럼요. 약간 이런 데 가식이 좀 섞여야죠. 이런 친구가 아닌데. 이런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브랜드는 의류고 첫 번째 브랜드는요, 바로 샤넬. 그쵸, 샤넬. 네, 샤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샤넬 좀 제품 있는 거 있나요? 웬만한 남자들은 샤넬 안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맞아요. 저도 없어요. 샤넬. 여성분들은 좀 많이 그쵸, 샤넬을 사용하시는 나죠. 거 많이 봤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샤넬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샤넬은 그 이제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그쵸. 네, 그래서 프랑스 소미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 그쵸. 가난하고 좀 이런 환경에서 좀 태어나서 되게 어려운 그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 때 어머니께서 이제 병으로 그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제 샤넬의 아버지가 샤넬이랑 샤넬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이제 고아원에 동생들이죠. 동생들. 네. 오, 네. 감사합니다. 샤넬과 동생들을 고아원에 맡겼다고 해요. 그쵸. 네. 맡겼다기보다는 거의 뭐 버리다시피 한 거죠. 네. 샤넬 아버지가 그 굉장히 음주 가무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돈도 흥청망청 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외가 댁에서 이제 샤넬 어머니 댁에서 이제 지원해준 도 다 이제 글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흥청망청 그냥. 네. 그리고 많아요. 그 샤넬의 가족이 이렇게 동생들이 많아요. 아, 그래? 몇 명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많아요. 네, 들이에요. 그래요? 네, 동생 들이구나. 들이에요. 네. 네네. 저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녀원에 버리다시피 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또 샤넬의 1대2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나. 본인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그쵸. 이제 샤넬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힘을 빌리는 건 몸을 파는 거 같다. 맞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약간 그 남성에 대해 이제 좀 안 좋은 약간 트라우마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남성의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아버지가 트라우마를 심어준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샤넬이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생말이라는 의상실에서 네네네. 그 보조 재봉사, 네. 그러니까 의류 관련된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왜 웃죠? 아니 그냥 웃겨서요. 뭐가 웃기죠? 처음이어서 웃겨서요. 이런 게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까. 알겠습니다. 존댓말로 서로 대화해본 적도 없고. 네네, 고맙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샤넬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류 관련된 일을 시작하면서 저녁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녁에는 이제 카바레에 출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카바레 출근해서 좀 자주 즐겨 부르던 노래가 이제 그 코코리코. 네. 코코리코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제 그걸 많이 부르니까 손님들이 코코라는 애칭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유명하죠.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샤넬 이제 풀 네임이 가브리엘 샤넬. 가브리엘 샤넬인데. 그 발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영어니까. 가브리엘 샤넬인데 사실 저는 코코 샤넬이라는 그 네임을 더 익숙하게 좀 생각을 그쵸,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플레임보다는 이제 이런 애칭으로 많이 부르죠. 그 코코라는 그 이제 COCO니까 그 샤넬의 그 브랜드 모양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카더라죠. 얘기는 근데 그게 이제 팩트는 아닌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썰이 좀 유력하죠. 아무래도 그런 로고를 만드는데 로고는 이제 아무래도 BI나 CI 같은 경우에는 상징을 많이 남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C가 이렇게 겹쳐 있는 모양이니까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지 않았냐. 약간 좀 그런 카더라. 정황상. 네, 그렇게. 킹리적 가심으로다가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카바레에서 이제 그 샤넬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인입니다. 아닌가? 본인 스타일 아닌가요?
아이고,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기준은 다르고. 근데 이제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하죠. 네. 그 당시 미인상에는 부합하지 않았을까. 네. 이제 뭐 미모도 되고 어쨌든 거기서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통 카바레에는 이제 네네. 당시에는 이제 좀 약간 부유하신 남성분들이 많이 좀 왕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샤넬을 좀 대시하는 그쵸. 네, 좀 그런 남자들도 많았는데 많았다고 하죠. 네, 거기서 인기가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에티엔 발장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에티엔 발장. 네, 에티엔 발장이 혹시 에티엔 발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신가요? 에티엔 발장 그거죠. 부자. 그쵸. 그건 부자인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에티엔 발장의 아버님. 네네. 네, 아버님이 프랑스에서 그 점유율 80% 이상을 갖고 있는 네. 그 섬유 공장을 하셨대요. 섬유공장. 네, 섬유 공장. 섬유. 네, 네, 섬유 공장. 네, 이런 섬유. 네. 네, 네, 그런 공장을 하셨대요. 근데 네. 안타깝게도 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자식들한테 돌아갔겠죠. 네, 자식들한테. 네.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뭐 얼마나 어마어마했죠?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8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삼성? 삼성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우리나라로만 따졌을 때 삼성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이제 에티엔 발장의 아버지가 뭐 이건희 전 회장, 고 이건희 회장님. 그런 뉘앙스라는 거지. 그 이건희 회장님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 느낌 정도.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난 재력가다. 그렇죠. 엄청난 재력가였다.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결혼은 안 했더라고요. 그쵸. 네, 좀 찾아보니까 정부라는 표현을 썼던데 정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결혼한 관계는 아니지만. 네. 그쵸. 좀 대외적으로 판단은 구독자님들이 그렇습니다. 정부.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좋은 표현 아니니까. 네. 다 검색하면 나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장이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귀족들을 초대해서 많이 파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샤넬이 같이 이제 귀족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상류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좀 체험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드레스들이 있는데 이제 귀부인들이 입었던 그런 드레스들이 본인 승이 안 찬 거예요. 그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직접 이거를 이제 리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말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샤넬이 이제 에티엔 발장에 그 목장 맞나요? 그 목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말 타는 그때는 이제 말로 이제 그런 승마 하는 그런 게 약간 조금 풍습이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샤넬이 승마 바지랑 그 모자 있죠. 그거를 여성 최초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복장이 파격적인 복장이에요. 여자가 이제 바지를 입는다는 건 파격적인 복장이었던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80년대 그 옷 야하게 입고 다니면은 뭐 무릎 위 뭐 몇 센치 약간 그런 하고. 뉘앙스로 좀 굉장히 파격적인.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무조건 이제 드레스, 뭐 치마 막 이런 느낌이었 뭐 이런 거. 그렇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당시 이제 그 패션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상류층, 당연히 상류층이었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상류층 문화를 습득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샤넬이 이제 모자를 직접 만들어서 썼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누렸다고요. 그 귀부인들 사이에서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인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자가 어떤 모자인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모자들이 약간 뭐 깃털 꼽고 그 다음에 뭐 보석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모자였어요. 맞아. 그 막 달타냥 막 그런 모자들 있잖아요. 이게 깃털 깊이고 그런 모자였었는데 굉장히 단촐한 모자를 썼다고 하죠. 심플한 심플한 디자인. 약간 이렇게 뭐 그런 단촐한 모자 그냥 그런 장식이 없고 그런 모자를 썼다고. 그때는 굉장히 화려한 어떤 이런 디자인들이 많았으니까요. 그쵸.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자를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이걸로 약간 좀 이제 작은 사업을 엽니다. 그래서 그 발장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아파트. 근데 이 당시에도 아파트가 있었나봐요. 아파트 개념 지금 뭐 신식 아파트 뭐 이런 거 뭐 그런 이런 아파트 아니겠지만 그런 아파트라고 불릴 롯데 시그니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뭐 작은 그런 빌라 지금쯤 빌라 같은 느낌일까? 상점?
약간 영국 가면은 영국 가면은 네. 그 이제 약간 좀 80년대나 아니면 800년대 건물 보면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약간 빌딩처럼 네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의 아파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영국 가보셨나요? 아니요? 가보셨어요? 가봤는데요. 런던 가봤습니다. 런던 가보셨나요? 네, 런던 언제? 가봤죠. 저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네. 오, 대단하구만. 네, 영국도 안 가보신 분이 아주 그냥. 일본 갔다 왔어요. 일본. 아, 예, 네, 저도 네. 갔다 왔습니다. 일본,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자를 팔게 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모자를 팔았죠. 네, 팔게 되고, 네, 팔면서 이제 당시에 그 발장 그 발장의 친구인 카펠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카펠이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 출신의 사업가. 그쵸, 사업가. 네, 사업가. 그래서 그 발장보다 더 부자라고 하던데요. 찾아보니까. 그 카펠이 네. 카펠 님이 이번엔 님인가요?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네, 그 경이라고 하죠. 카펠 경. 네, 카펠 님이 이제 네. 약간 운송업. 발음 좀. 왜요? 님이 말고 님. 네. 알겠습니다. 카펠 님이 이제 그 약간 운송업 쪽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뭐 어마어마한 부를 추척을 했다. 약간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카펠이라는 사람이 화물업, 운송업, 화물업, 운송업, 뭐 석탄, 석탄에 관련된 이제 화물업, 운송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산업혁명 막 일어나고. 그렇죠. 이제 석탄 이게 그렇죠. 기차로 막 나르고 이런 네, 맞아. 그런 걸로 할 때였으니까. 그리고 발장이란 사람하고 그 이렇게 성격적인 부분이 완전 달랐다고 해요. 어떻게요? 그 발장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가부장적인. 야, 네가 뭘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여자가 뭐 이런 느낌인가? 네, 그런 느낌이었다면 네. 아니 뭐 꼭 그렇게 뭐 여성 비하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 뭐 느낌이 뭐 약간 그냥 내가 나 돈 많잖아. 그냥 내 돈으로 살아. 내조나 해. 내조 집에서 그냥 내조하고 그냥 내 옆에 있어. 이런 그냥 느낌이구나. 나랑 같이 놀러 다녀. 뭘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카페는 굉장히 휴머니스트적인 면모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했죠. 그렇게 알려졌죠. 네네네. 이제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기 누구야? 저 샤넬이 샤넬이 이제 모자를 팔아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뭐 약간 응원해주고 그쵸. 막. 그쵸. 그래서 그런가 이제 그 발장하고 헤어지고 카펠하고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카펠이 1910년에 이제 파리의 캉봉거리라는 곳에다가 21번지에다가 샤넬 모드라는 정말 유명한 저도 알고 있었던 이름인데 샤넬 모드라는 가게를 오픈 시켜줘요. 카펠이 해가지고 이제 모자를 파는 이제 부티크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느낌일까요? 부티크라고 하면 부티크라고 편집샵? 이게 저 샤넬 모드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모자를 사와요. 사와. 사온 다음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죠. 본인 스타일로. 그렇죠. 이제 약간 편집샵 저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저 바지 리폼.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의류 전문가이시지 않나요? 지금 시간이 지금 일도 하고 현재 저희가 지금 새벽 1시에 이걸 촬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서로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죄송합니다. 네. 퇴근하는 걸 제가 잡아서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주 즐겁습니다. 전 피곤합니다. 어쨌든 리폼을 한 가게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모자를 자기가 사와서 리폼을 해서 다시 되파는 식으로 그렇게 저는 배웠죠. 그래가지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이제 화려한 장식들이 막 있는 이런 모자가 유행이었지만 이제 샤넬이 만든 모자는 되게 그냥 심플한 디자인, 깔끔한 이런 디자인을 가진 모자였는데 이 인기를 얻었고요. 당시에 그 유명했던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제 가브리엘 오르지아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진짜 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 배우가 이 샤넬 모자의 팬이 돼서 더 이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파리 이제 패션이라고 하죠. 이제 패션하면 누구다? 폴 푸아레. 네, 맞습니다. 아시죠, 다들. 폴 푸아레라는 사람이 이제 선두 주자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당시 이제 드레스 막 코르셋 같은 이런 걸 저는 여기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코르셋을 없앤 거는 샤넬이 최초가 아니다. 그런가요? 네. 폴 푸아레가 먼저 했다. 샤넬보다? 네. 근데 왜 샤넬이 그렇게 한 걸로 이게 약간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마케팅의 선전도 있고
그쵸. 이제 이게 아무래도 샤넬이 유명해진 게 미국에서 네. 이 뒤에도 나올 내용이지만 네네네. 그쵸. 이제 뭐요? 향수. 아, 네네네. 이건 뒤에서 얘기할 내용이니까 이제 네네.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이런 것 쪽으로 그런 마케팅들이 잘 되다 보니까 그쵸. 약간 유명해서 더 샤넬이 더 유명하니까 약간 좀 그 폴포알의 그분이 했던 거를 뺏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코르셋을 먼저 한 거는 예. 폴프알에다. 네. 이게 팩트인 거죠? 그럼요. 네. 근데 네. 제가 검색한 바로도 폴프알의 그쵸. 그분께서 최초로 그거를 탈피하려고 그쵸. 막 디자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샤넬은 이제 이거를 어쨌든 이 샤넬도 탈피를 하기 위해서 좀 당시에 했던 그 제작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좀 중산층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그쵸. 를 위한 좀 실용적이고 좀 더 활동적인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맞나요? 드레스뿐만 아니라 이제 네. 그때 당시 자체가 막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시즌이고 일할 사람은 없는데 혁명은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시대 네네. 배경상으로. 근데 그 전쟁은 누가 하나요? 남자들이 하죠. 아니 군인들이 하죠. 그쵸.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네. 군인은 남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뭐 한국인이니까. 죄송합니다. 한국인이니까. 네. 군인들이 하죠, 군인들이. 그쵸. 근데 이제 군인들은 대부분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배경 시기니까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엄청 뭐 여자도 많이 죽었겠지만 네. 군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일할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일할 남자들이 없는데 그러면은 막 주문은 막 들어오는데 일은 누가 해? 그치. 그쵸? 일은 누가 하겠어요? 여자들이 해야지. 그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쵸. 하겠죠. 근데 이제 이제 만약에 내가 여자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코르셋이랑 드레스가 불편하죠. 엄청 불편하죠. 불편하네. 네, 숨도 못 쉬고. 그쵸. 이거 일을 어떻게 해? 해가지고 그치. 이제 그때 이제 시대 배경상 네. 옷들이 점점 가벼워지고 활동성이 이제 강조가 되는 옷이 많이 약간 나온다. 그러면은 약간 시대적 흐름에 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었다. 샤넬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들이 있다. 그쵸. 배경들이 있다. 그런 옷들이 일단 더 많이 팔리니까. 아. 그런 옷들이 일단 더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샤넬이 그래서 그때 이제 남성들 운동복이나 이제 속옷 원단으로 활용되던 이제 그 값싼 좀 싼 저지 그쵸. 소재 그리고 이제 걷기 편하게 무릎 길이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엄청 길었는데 드레스들이 이제 무릎 길이로 올라오는 스커트 만들고 이제 뭐 했던 말 또 반복이지만 이제 코르셋 탈피한 좀 넉넉한 품이 넣는 그런 라인을 뭐 여기는 이제 대본에는 샤넬이 최초로 시도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지만 폴프아레가 최초로 했다라는 이게 최초다. 점을 명시하겠습니다. 만약에 틀리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더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 그 패션 전문가 분들은 아닌데? 막 이럴 수도 있으신 거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잘 모르는데 공부하면서 이제 좀 나누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저보다 전문가라서 초대한 겁니다. 한데 이 친구도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물어본 거 아니니까. 내가 폴프리한테 가서 물어본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딱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이때. 그쵸, 이제.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만났던 카펠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유력한 그 가문의 여성분과 결혼을 해요. 그쵸, 결혼을 그쵸.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샤넬하고 계속 관계는 좀 유지를 했다고 해요. 매력이 엄청났나? 카펠 경이라서 그런가요? 글쎄요. 네. 뭐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요. 네.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매력이 넘쳤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 후에 나오는 네. 그쵸 이제 샤넬 일대기를 보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샤넬 영화가 있는데 네네네. 저는 솔직히 안 봤거든요. 보셨나요? 어쨌든 의류 쪽에 계시니까 봤을 것 아니요, 같은데.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네. 요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화를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썩 취향이 아닙니다. 최근에 본 영화가 뭔가요? 영화관에서 네. 강철표.
강철 시즌 1. 시즌 1을. 네, 시즌 1.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은 인정이지. 네, 극한 직업은 인정이지. 그게 오케이. 마지막 영화. 저도 극한 직업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어쨌든. 극한 직업이 마지막 영화. 다시 돌아와서. 네. 네. 그래서 근데 카펠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죽어요. 그쵸. 네. 안타깝죠. 죽어서 네. 이제 샤넬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좀 잊기 위해서 완전 일에 엄청 몰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921년도에 쿠티레라는 이제 공식 인정을 받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쿠티레라는 이제 오트 쿠티르라는 그거를 만드는 디자이너인데, 이제 오트 쿠티르는 맞춤 의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나만을 위한 어떤 커스텀 의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품,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약간 명품이란 개념이 이렇게 지금보다는 없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나만의 것, 약간 지금 생각하는 맞춤 정장인데, 네, 그렇죠. 이제 엄청난 디자이너가 한 약간 뭐 이런 느낌의 옷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일단은 이제 쿠티리에라는 이제 어떤 이름 이제 이거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은 누가 해주는데? 그거 누가 해주냐고 물어볼래 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력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디자이너로 인정을 받아서 샤넬 오트 쿠티르 하우스를 프랑스 루이 캉봉 이제 31번지에 설립을 하는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띄워놨을 텐데,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아예 그냥 제품에 딱 갖다 박은 것도 있던데, 이제 그런 쇼핑백에다가. 그런가요? 본 적 없나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네, 없어요. 그 이제 네. 제품을 담아주는 그 쇼핑백 백에? 케이스에다가 그냥 샤넬, 저리언, 루 깡퐁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진짜 발음 그렇게 계속 더럽게 하실 건가요? 영어니까요. 이제 네. 영어 아니고 지금 프랑스? 샤넬 31 루 캄봉. 네. 네, 해가지고 루이구나. 루이 캉봉. 네, 프랑스 네. 그쪽이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합니다. 샤넬이 굉장히 성장하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그쵸. 향수를 만드는데 이거는 정말 네. 대단하죠. 그 향수를 만드는 제조가였던 에르네스트 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향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샤넬이 이제 향수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놨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은데 네. 그 샤넬이 그쵸 이제 여기서 나올 게 이제 넘버 5니까 네네네. 이 샤넬이 넘버 5를 만든 줄 아세요? 아니죠. 네, 그건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셨던 에르네스트 보라는 사람이 샘플을 보냅니다. 이거 어떠세요? 지금도 어떠세요? 이제 그 후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골랐던 5번째. 그쵸, 유명하죠. 여서 샤넬 네, 넘버 5 5 향수라는 네.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해요. 근데 뭐 아주 좋은 지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좀 실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여담은 마릴린 먼로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스타죠. 네, 그 스타가 이분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샤넬을 띄웠다. 키웠다 아니고 약간 띄웠다. 그 계기다. 약간 그쵸. 지금의 샤넬을 있게 한. 그쵸. 근데 여기가 이제 저도 좀 포인트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었나. 네. 인터뷰를 하는데 마릴린 먼로 그쵸.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약간 좀 이 질문 자체가 좀 왜요? 너무 의도가 질문하면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을 해요. 네. 마릴린 먼로한테 침대에서 네. 너는 침대에서 뭐 입고 좀 자나요? 네.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여성분한테 이런 질문을 그때 하는 게 시대 배경상으로는 그 통용이 됐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지 않았을까. 네, 그쵸.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마릴린 먼로가 겁나 쌉간지 명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나는 샤넬 넘버 5를 입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찾으면서 보고 와 멋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왜요? 저 혼자 막 이렇게 혼자 다 설명하니까 네네.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가요? 네. 치고 들어오세요. 네네네네. 네. 어쨌든 그러면서 향수로도 대박이 납니다. 샤넬이. 네,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향수 냄새 맡아보셨어요? 솔직히 저 샤넬의 넘버 5 향수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저도 맡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맡아본 적 없는 사람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냥 초고가의 명품 향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흔히 이제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올리브영을 가면은 그냥 시향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시향할 수 있는 향수가 아니에요. 향수 쓰나요? 저 향수 쓰죠. 뭐 쓰나요? 저는 지금 불가리 아쿠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조말론 했습니다. 조말론 썼는데. 네네네. 좀 돈 많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네, 저는 돈 없어요. 네. 조말로 요만한 거면 요만한 거. 샘플병이면 얘기하지 말고. 네.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러면서 네, 어쨌든 향수 대박이 나고 이때 또 샤넬이 연타를 치죠. 리틀 블랙 드레스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제 검정 그 미국 포드 자동차 검정색 거기서 모티브가 왔다는 네. 썰이 있죠. 맞나요? 썰인가요, 그것도?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있다. 그 미국의 그 검정색 포드 자동차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아예 검정색 리틀 블랙 드레스라는 이제 드레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검정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정말 샤넬에 진짜 극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검은색을 이용해서 뭔가 만든 게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 시대 배경상 검은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검은색이라고 하면은 장례식장. 죽음을 상징하는 네. 색이었단 말이에요. 그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죠.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 아니라 검은색은 세련된 색이다. 약간 좀 멋들어지게. 근데 사실 저기도 지금 저도 이제 블랙이고 블랙이고 이게 다 샤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입고 다닐 수 있지 않나. 거기까지 가나요? 샤넬 짱.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갈 줄 몰랐는데. 그 리틀 블랙 드레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샤넬 슈트 정장. 그쵸. 보셨어요? 지금 봐도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장이요? 봤죠. 네. 검색하면서 봤죠. 근데 이제 나 동대문에서 일할 때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봐도 멋있어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샤넬 슈트까지 큰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샤넬이 연타를 치면서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면서 대단하죠. 전 세계 숍들이 있었고 한 4,000명 정도의 직원을 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와, 근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샤넬이 계속 성공을 했네요. 어렸을 때 빼고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케이. 남자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도와주는 거보다 이건희 회장님이 나와서 도와주시는 게 더 그쵸?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미안합니다. 제가 더 이상 가면은 큰일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네, 여기서 이제 잘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샤넬이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경제가 굉장히 이때는 이제 뭐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잠시 사업을 접습니다. 샤넬이. 그래요? 사업을 접고 스위스로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기로는 스위스랜다. 그 독일 장교에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배신자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박혀버렸죠.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독일 장교 여기 있는데 이제 한스 그윈터 폰 딩글라케 네네. 독일식으로 읽으면은 그분 한스 퀸타 폰팅글라케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사람과 이제 좀 거시기 되면서 이 2차 세계 대전이니까 사실은 뭐 말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 근데 그쵸, 피폐했겠죠. 샤넬은 그냥 뭐 불편 없이 지냈다고 해요. 없이 지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썰이 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 샤넬이 문을 그러니까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가진 점포를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닫지 않았다는 그런 썰도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 배경이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막 노동자 그냥 돈 주는 대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의 시절. 그쵸. 그런 느낌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막 거기 이제 사람들이 샤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광분을 했겠죠. 야 이따구로 하면 나 일 못해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쵸. 이제 샤넬이 그거에 현타가 온 거예요.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었다는 카더라가 있어요. 그런 썰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세계대전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쟁 나도 명품은 나가니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가 전쟁이 끝나요. 끝나니까 이제 당연히 프랑스 국민들한테는 이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겠죠. 그래서 그렇죠. 와 그 정도의 배신자라는 낙인 찍히면은 저라도 거기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스위스로 망명을 가요. 한 10년 동안 프랑스에 못 들어왔다고요. 맞아요. 10년 동안은 계속 스위스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강산이 한번 변했으니까 이제 프랑스 패션계에는 그쵸. 아, 여기서 이름이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죠. 알았어요. 예. 네, 이제 나오죠. 발렌시아가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의 이제 새로운 디자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얻은 거죠. 디올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디올이란 브랜드도 굉장히 재밌어요. 배워보면. 다음을 디올로 해야 되나? 어쨌든. 네. 그러면서 샤넬이 이제 망명 생활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시 패션계 복귀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옛날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간에. 나이도 많고 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예. 자기 라운드에서 10년 떨어져 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그러겠다. 예. 우리 당장 군대만 갔다 와도 느끼잖아요. 군대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외면을 당했다고 해요. 네, 근데 희한하게 참 이게 되사면 된다고.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샤넬이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네. 얘기했지만 네. 그런 간편함? 심플. 그쵸. 심플 is best.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더 각광을 받던 시대가 아니었나 그냥 감히 추측해 봅니다. 아, 근데 맞는 말인 게 네. 그치만 이제 샤넬이 인기를 못 얻었지만 그 새롭게 나온 디자인의 옷들이 다시 이제 인기를 잃어버리면서 다시 샤넬의 그 디자인의 옷들이 다시 각광을 받는 거죠. 그쵸, 그쵸. 네.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네. 네, 그러면서 슬링백 펌프스라는 이제 그 두 가지 색으로 배합이 돼 여기도 플래슈즈. 네, 보여드릴 띄우나요? 겁니다. 여기? 네, 여기. 네. 여기였습니다. 여기? 네. 그 되게 낮은 굽 맞아, 네, 네. 플래슈즈. 네, 낮은 굽에 이제 구두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기를 얻은. 보니까 예쁘던데요? 아, 슈즈요? 네, 예쁘던데 저는. 투톤 슈즈. 아, 그때 당시에는 좀 센세이션 했겠죠? 네. 되게 예쁜 거, 안 예쁜가요? 제가 지금 봐도 이뻐요. 저는 네. 일단 그런 것보다 저는 지금 나오겠지만 네. 저는 샤넬의 핸드백. 핸드백. 네, 핸드백.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핸드백. 나온 게 1950년도에, 네. 55년도에 그 유명한 그 샤넬 2.55백. 그쵸. 이게 나오는데, 야, 1955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 아닌가요? 6.25 끝나고 나서 그거 아닌가요? 그쯤이지 않을까요? 이거 맞아요. 엄청. 네. 야, 우리 우리나라에 때? 그때 막 그러고 있었을 때, 샤넬은 핸드백을 출시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근데 그거 아시죠? 핸드백은 누가 최초다? 누가 최초인가요? 샤넬이 최초. 어.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 왜죠? 근데 제가 검색한 바로는, 네. 이제 당시에는 그 가방 자체가 이제 짧은 손잡이 그 핸드백 이거. 그래 맞네 이거. 핸드백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네. 이거 뭐라 그러죠? 크로스백 뭐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요만한 가방에 네. 체인을 단 거는 맞아요. 샤넬이 맞아요. 최초다. 네, 저희도 네. 조사한 바로 여기도 핸드백이라고 하니까 이게 핸드 같잖아. 핸드 말고 네. 이거 뭐라 그러죠? 그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체인백. 우리가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바로 그거. 같이 알고 있는 그거 그거를 샤넬이 그거.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2.55냐 저도 보니까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그쵸. 1955년도 2월에 2월에. 출시를 해서 그냥 이제 영어니까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그쵸. 이제 2.55 해가지고 나는 근데 이것도 신기해. 뭐가 이때까지 그 가방에 그때 막 한참 막 미니멀리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네. 막 간편하게 옷을 입었을 시대인데 왜 가방에 끈을 달 생각을 못했을까? 네. 근데 그것도 우리 살면서 다 느끼지 않나요? 그쵸 이제 약간 태우고. 나오면은 이거 맞아. 콜럼버스에 달리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이거 왜 생각 못했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샤넬이 미국에서 과거 50년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패션 디자이너로 뽑혔다고 해요. 그쵸. 근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단하죠. 과거 50년을 통틀어서 큰 영향을 가진 거에 그쵸. 뽑힌 거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대단한 것 같은데 전 세계를 대단한 거잖아요. 전 세계 대상으로 50년 동안이면은 그쵸.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샤넬이 그 이제 87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것 봐, 이렇게 죽는 거야. 그냥 이런 딱 말 남기고 죽었다고 하는데 갈 때도 그냥 갈 때도 멋있게 갔죠. 멋있게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프랑스를 배신했던 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 묻히지 못하고 이제 본인이 망명했던 스위스 로잔이라는 거기에 이제 묻혔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그 장례식에
유명했던 이제 거장들이 많이 그쵸.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폴파라도 왔을까요? 폴파레도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그 당시 지금에서야 우리가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그때 그런가? 당시에는 아무래도 폴파레가 어디로 올라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약간 좀 더 선배 같은 느낌. 그쵸. 네. 어쨌든 네. 뭐 같은 안 같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샤넬이 샤넬은 이제 그 패션이 아닌 스타일이 되게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패션은 이제 패션은 이제 유행이 돈다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패션은 시간이 지나면 촌스러워지지만 스타일은 여전히 영원하다.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예,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샤넬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샤넬은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여타 그 뭐 루이비통이든 이런 좀 발음 좀. 다른 명품 회사들은 이제 주식 상장이라고 그쵸. 해가지고 안 이제 했는데. 예, 주주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거를 결정할 때에 굉장히 어쨌든 그 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지지가 필요한데 샤넬은 상장하지 않은 회사여가지고요. 아직도 마케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그 샤넬 가문이 아직도 이 샤넬 그쵸. 소유여가지고 굉장히 어쨌든 말한 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과 되게 창의적인 거를 영업을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패션- 예가 네, 얘기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2010년도 패션 위크에서 그 스웨덴에서 빙하를 네. 제가 알기로는 265톤인가?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진짜 센세이션이었어요. 빙하를 들고 와서 패션쇼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쇼를 진행됐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도 완전 레전드로 그쵸. 평가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전에도 네. 굉장히 많았어요. 뭐 2019년도 SSL 때는 네. 이제 저기 뭐야. 해변. 그쵸, 해변 파도풀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고. 야. 그리고 전공적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이제 FW에는 그거를 했었죠. 이제 가을 컨셉을 가을로 잡았는데 이제 프랑스 거목을 잘라서 욕을 많이 먹었죠. 진짜 리얼 나무 잘라서. 진짜 거목을. 예를 이거는 근데 들어서 이제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하자면? 근데 이제 아니 물론 이제 봤을 때는 와 뭐 이러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실제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엄청나게 커요. 진짜 거목 프랑스에서 이제 거목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막 몇백 년 된 그래 막 그 매화나무 이런 수호나무 거.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를 느타리 나무? 아닌데? 무슨 나무야? 느티나무 맞나? 맞아. 느타리 나무래. 씨. 어쨌든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을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공격적인 하면은 마케팅?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가라는 진짜로 약간 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한국말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외로요, 좀 약간 좀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들은요, 샤넬은 남성 패션 라인이 없다고 해요.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좀 그냥 향수만. 구색 패션. 라인이 있는 건 향수만. 향수만. 네. 여기 이제 보이데 샤넬. 읽어주세요. 본인도 발음을. 보이데 샤넬? 보이데 샤넬. 네. 보이데 샤넬. 네, 보이데 채널 네. 말하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성 메이크업, 화장품 계열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만 남성 계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성을 위한 걸 왜 안 만들까요? 아무래도 샤넬이 여성복을 많이 만들어서 그럴까요?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안 하는지. 죽어서 물어봐야겠네요. 어쨌든. 아니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아하. 남성복 왜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화장품 사업도 뛰어들었는데 좀 많이 뒤늦게 뛰어들었다고 해요. 근데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네. 샤넬 립스틱. 네, 그 립스틱.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샤넬 립스틱 선물 준 적 있나요?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 말고 누구? 우리 마더 야, 여자시네요. 그러고 있어요. 네.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정보를 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더 내가 재밌는 게 오픈런이라고 혹시 아세요? 오픈런? 네. 오픈런이 뭐죠? 오픈런이 그거잖아요. 이제 막 내가 뭘 갖고 싶어. 근데 언제 정발하는 날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샤넬에서 백이 나왔어. 그러면 내 이 샤넬 백을 갖고 싶어.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막 엄청 뛰어가는 거야. 오픈런. 이거를 만든 이 문화를 만든 브랜드가 샤넬이다.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 이게 언제 입고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샤넬 신상 뭐가 언제 나온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샤넬 그러니까 샤테크라고 샤테크란 말이 있잖아요. 맞아. 샤넬백 사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흔히 하는 리셀. 네, 맞아요. 네, 그 문화를 처음 시초가 그 문화를 만든 게 브랜드가 샤넬이다라는 게 있죠. 리셀 그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네. 저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었어요. 리셀을? 그러니까 리셀을 해보고 싶어서 네. 그거 해봤었어요. 뭐 슈프림? 지드래곤 에어포스 원 그 있잖아요, 신발. 그거를 네. 사서 네네네. 리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와. 했어요? 아니요. 사지도 못했어요. 와. 힘들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샤넬이라는 거 자체가 네. 브랜드 파급력이 엄청 나기도 하고 그 약간 뭐 버킨백이라든지 뭐 이런 급의 이제 그런 급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바로 이제 그 가방으로도 이제 뭐 샤테크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엄청나게 이제 여성들이 갖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 보면 문화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되게 멋있네. 좀 잘못된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반증. 이 문화니까. 그거에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샤넬을 알아봤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이 드라마틱하네요, 진짜로. 영화가 나올만 하네. 네. 샤넬 인생은 진짜 드라마틱하죠. 네. 그래서 뭔가 더 각광을 받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그 명랑소녀 성공기? 네네네네. 맞아. 네, 맞아. 님이 나와가지고 하신 그거. 네, 그런 드라마처럼 약간 그래서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샤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네, 오늘 부족했던 점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저희도 전문가가 완전 아니라서 저희가 나름 그냥 제공하고자 만든 거니까요. 그냥 좀 재밌게 그냥 뭐 운전하시면서 라디오처럼 그냥 꼭 영상 안 보셔도 되니까 틀어놓고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나눌 거니까요.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퇴근하시면서 백화점 들리셔서 샤넬 사셔가지고 와이프든 여자친구든 선물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덱바. 백바. 덱바.